히로시마, 되풀이해선 안 될 비극. 나스 마사모토. 다시 8월 6일입니다. 푸른 하늘이 또 하루 히로시마의 더운 여름날이 열렸음을 말해줍니다. 평화의 공원 숲에서는 한결같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래전 그 비극의 날 아침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름날의 매미 소리는 히로시마가 성읍이었던 시절부터 몇백 년을 두고 들려왔습니다. 1800년대 후반 무렵 히로시마는 상업과 교육, 정치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로도 개발되었지요. 그리하여 1941년 히로시마의 인구는 약 41만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전에 히로시마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이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태평스러웠지요. 주고쿠 산에서 흘러내린 오타강은 이 도시로 들어와 7개의 지류로 갈라졌고 도시의 북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부터 히로시마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병참기지 노릇을 하게 된 것이지요. 군인들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연병장을 나와서 철길을 따라 히로시마 항으로 행진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히로시마에서도 일본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방공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차례차례 공습을 받게 되면서 집집마다 방공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의 아침에는 방공훈련도 방공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뒤로 한 번도 폭격을 받은 적이 없는 히로시마에도 1944년 이후 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넓은 불마기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건물들이 헐리거나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히로시마에는 별일이 없을 거라는 뜬 소문을 믿고 있었습니다. 히바쿠샤. 살아남은 원폭 피해자들은 원자폭탄을 빛의 폭발이라는 뜻으로 피카돈이라 부릅니다. 폭발 직후 그들을 집어삼켰던 밝은 섬광과 귀가 먹을 정도의 굉음 때문이지요. 핵폭발의 중심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주황색 섬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는 푸른 기운이 도는 하얀 빛이 보였습니다. 빛의 폭발은 엄청난 열과 방사선을 함께 뿜어냈습니다. 에놀라게이의 승무원들 또한 섬광을 보았는데 그들이 있던 곳에서는 보라색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성능이 좋은 보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섬광은 눈이 부시도록 밝았습니다. 당시 에놀라게이의 조종사였던 티베츠 대령은 뒷날 마치 자신이 빛의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맛은 납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섬광이 지나간 뒤 곧 거센 폭풍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기류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폭발 지점 근처의 건물들은 지진에 대비 아주 튼튼하게 지은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서졌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큰 나무들도 뿌리째 뽑혀 마치 종이조각처럼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람들 또한 무참히 이리저리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기괴한 정적이 도시를 감쌌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히로시마는 암흑처럼 깜깜해졌습니다. 즉사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도 한동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아 히로시마는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최초의 원폭 피해자들은 어느 누구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저 보통 폭탄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터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길을 뚫고 탈출을 시도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 폭발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그 무엇과도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도시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불길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불길에 쫓겨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지만 헛일이었습니다. 불길은 심지어 강물 위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시 밖으로 탈출하는 부상자들은 열 폭풍에 녹아 너덜거리는 살갗으로 마치 유령처럼 팔을 앞으로 내민 채 걸어갔습니다. 팔을 내리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1시간쯤 뒤부터 구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부대의 대원들이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육군 선박부대가 규베와 히로시마만의 섬들로 중환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에야 불길은 거의 사그라졌습니다. 구급 대원들과 친지를 찾는 사람들이 히로시마로 속속 몰려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파편들과 불타버린 도시의 잔해 사이를 다니는 동안 이들 또한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쐬었습니다. 시내 곳곳의 구호소는 부상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임시 화장터에서 불에 태운 뒤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변하여 화장터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히로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매고 있을 때 두 번째 원자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져 수천 명의 새로운 희생자가 생겨났습니다. 8월 15일 일본은 그제야 연합군에 아무 조건 없이 항복했습니다. 폭격 없는 나날들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9월이 되자 교회로 피신했던 어린 학생들이 히로시마로 돌아왔습니다. 9월 17일 태풍 마쿠라자키가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큰 비 덕분에 원자 폭탄이 터진 뒤 도시를 덮고 있던 먼지와 오물들을 깨끗이 씻겨 나가긴 했지만 태풍은 분명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폭격 이후 75년 동안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으리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1945년 가을 잡초들이 싹을 틔웠고 이듬해 봄에는 나무들마다 새 가지가 자라났습니다. 히로시마가 원폭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가기 시작하던 무렵 전쟁 뒤의 첫 핵실험이 마샬 제도에서 있었습니다. 폭격 10년 뒤 히로시마는 꾸준히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새 건물들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해골들이 수시로 발견되어 늘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은 냉전 초기에 여러 나라들이 추진했던 핵무기의 개발과 실험이 새로운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원폭의 섬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들이 이제는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30만쯤 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의 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경험은 점점 지나간 시절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게는 8월 6일은 단지 과거의 흔적만이 아닙니다. 그이들은 이따금씩 몸이 아프거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다거나 또는 길에서 여름 옷을 입고 놀고 있는 여자아이와 마주친다거나 하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 뜻하지 않게 그 끔찍했던 운명의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히로시마는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아무리 변해도 언젠가 이 도시의 하늘에서 원자 폭탄이 터졌다는 사실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모든 원폭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라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마다 8월 6일이 되면 히로시마 시민들은 원폭으로 죽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원폭 기념돔 근처에 있는 모토야스 강에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종이 등을 띄웁니다. 그곳은 1945년 그 운명의 날에 수천 명의 주검이 재가 되어 뿌려졌던 바로 그 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동물들이 사라져갔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끔찍한 고통을 견디도록 강요한 그날을. 타로는 바로 그 많은 희생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혹한 운명의 날에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일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그리고 결코 되풀이되지 않게 만드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